학교에서 1교시를 마치고 갑자기 사라진 제희를 미친 듯이 찾아다닌 모양인데 제희가 최사라랑 있는 걸 봤으니 피가 거꾸로 솟고도 남지. 저는 5회차가 다른 내용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이 싸움이 은경과 지상의 싸움이 아니라 은경과 사라의 싸움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나타낸 회차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라가 지상과 단둘이 나눈 대화가 2번 나왔거든요. 초반부에서는 지상이 한유리가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정우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자 사라가 그러죠. 정우진이 차은경 좋아한다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보다 먼저 그렇고 그런 사이일지도 모른다며. 지상에게 우진과 은경의 관계를 부연으로 못 박더라고요. 오히려 지상은 중립적인 스탠스거든요. 사실 둘이서 오래 같이 일하기만 했지 특별히 내연관계란 증거는 없으니까요. 근데 사라는 이미 확실하니 확정짓더라고요. 남녀가 10년 이상 같이 일했는데 당연히 바람이 나고도 남지 이러면서요. 한마디로 지상이 은경을 색안경을 끼고 보도록 사라가 더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상이 자신에게 더 매여 있을 수 있도록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대화는 중반에 나오는데 꽃게찔의 씬이에요. 이런 거 차은경이 끓여준 적 없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차은경 얘기를 꺼내는데 여기서 지상이 차은경이 자격 미달인 인간이라고 하자 사라가 좀 화색이 돌며 답하더라고요. 지상이 처음으로 차은경 욕했다고. 차은경이 욕먹는 게 그렇게 신날 일이야? 최사라가 얼마나 차은경에 대한 비뚤어진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는지를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관계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니까 지난번 유리가 제희를 데리러 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체험학습 때는 사라 이모가 왔었다고. 이게 보니까 은경이 스케줄로 바쁠 때 사라를 대신 보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사라가 은경네 식구들과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일로 바쁜 은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상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아예 은경의 자리를 빼앗기로 한 거죠. 이 남자 흔들 수 있겠는데? 차은경처럼 될 수 없다면 차은경의 자리로 가겠다. 사라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랄하고 영악한 캐릭터였네요. 지난번 소장 날아왔을 때 벌벌 떨던 게 아이러니할 정도로 말이죠. 그 행동 외에는 차은경은 기만하는 행동으로 꽉 차 있거든요. 남친을 소개해주겠다 어쩌겠다 이러고 일부러 차은경을 사무실로 오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제희의 옆자리까지 뺐으며 엄마 노릇까지 하려고 하네. 은경이 뭐에 뚜껑 열릴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저는 걱정인 게 양육권 소송이 단순히 지상과 은경의 다툼이 아니라 사라가 개입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은경이 이를 핑계로 자신을 대신 보낸 적이 많았다고 은경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거든요. 사라의 위치가 내연녀이기도 하지만 사라 이모라고 불릴 정도로 제희와 가까운 사이라는 게 은경에게는 아킬레스건. 한 회차로도 끝날 수 있는 게 이혼 소송인데 은경의 소송으로 16화까지 끌 수 있는 이유. 생각보다 헤어지고 매일 만나는 건 이혼 부부. 그리고 자신의 상사마저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유리 입장에서는 진짜 결혼에 대해 환멸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적으로는 남녀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들겠고요. 하지만 이혼이 정답이다. 참된 부부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연애, 결혼, 부부에 대해 건강한 관점을 회복하는 것. 이 또한 그 파트너의 중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파트너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 파트너는 드퀸이 파트너. 드라마 퀸 구독. 리트파브는 잼잼 리뷰입니다. 그 파트너 1회에 석식 카드 음료에 이어 그 파트너 2회는 내 남자 사는 친구의 아내와 바람이 난 쓰레기 남편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캠핑카에서 습기 찬 창문을 손바닥으로 딱 하는데 갑자기 타이타닉이 생각나는 건 제가 너무 옛날 삶이라서 그런 걸까요? 바람난 남편 박민석이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법정에서 떳떳하게 말하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트너는 유퀴즈에 나왔던 이혼 전문 변호사 최은경 님이 실제 맡았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 메리지 레드라는 웹툰을 연재하셨고 웹툰의 내용을 바탕으로 드라마 극본을 쓰셨습니다. 그 파트너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웹툰 메리지 레드의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즉 픽션이지만 그 파트너에 등장하는 의뢰인들의 사례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바람핀 남편 박민석은
원고 김민정에게 20억을 주고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남편 김준희에게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요구했죠. 어떻게 보면 돈 20억에 아이를 팔아버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유착 배우자가 양쪽 모두의 아이 3명을 다 같이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와 진짜 여기 막 육성으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지만 저도 용서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차은경의 말에 공감합니다. 결국 의뢰인 김민정은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되는 최선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한 승소라는 걸 차은경이 한유리에게 먼저 말해줬다면 한유리가 의뢰인 앞에서 그런 선 넘는 발언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차은경이 한유리에게 어서 의뢰인께 사과드리라고 따끔하게 말해줘서 참 좋더라고요. 저 한유리가 좀 답답하고 싫은데 한유리가 차은경의 굿파트너가 된다고 하니 변해가겠죠. 한편 한유리는 차은경의 남편 김지상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고민 끝에 차은경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은경은 이미 남편 김지상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상대 여자가 이혼의 팀 실장이자 은경의 비서인 최사라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죠. 아내는 모든 감각으로 남편이 바람피는 걸 무조건 알게 되어 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차은경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었더라고요. 차은경이 결혼기념일인 3월 22일에 남편 김지상에게 보내는 문자 화면을 보니까 3월 7일 김지상은 이미 차은경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딸 제이에게는 학회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은경은 3월 12일까지도 결혼기념일날 가기로 한 T호텔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고 김지상은 T호텔로부터 체크인 시간 안내 문자를 받았죠. 이후 3월 15일 김지상은 차은경에게 왜 이렇게 답이 없냐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차은경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요. 저는 결혼기념일날 저녁 차은경이 보낸 메시지에 호텔에서 보자고 답장을 쓴 사람이 바람피고도 떳떳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진상 같은 김지상이 아니라 내연녀 최사라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유리처럼 지인의 배우자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사자한테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당사자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굳이 다른 사람 일에 나설 필요 없고 괜히 나섰다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긴 한데 그 모른 척 김지상 45세 내과의사 로펌 대정 의료자문. 나야 뭐 잠깐 욕먹고 일상생활 잘해 나가겠지. 근데 얼굴이 알려진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떤 엄마였는지 내가 다 까발리면 당신 괜찮겠어? 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받고 싶습니다. 자기 주장? 굳이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내가 잠깐 맞춰주면 상대도 편하고 저도 괜찮으니까요. 그렇다고 목표의식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내가 갖고 무언가 해나가기는 내키지가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격과는 별개로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변호사와 선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고 효율적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녀에게 맞춰주기 위해 해준 요리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일 외에는 모든 게 서투르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만에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살림도 육아도 서투른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맞춰가면 되니까요. 은경은 점점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바빠졌습니다. 그럴수록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딸이 있는걸요. 한참 탄탄하게 쌓아야 할 내 커리어가 애매해졌습니다.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은경이 자리 잡으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질 거니까요. 은경이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유명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괜찮은 걸까요? 그녀가 위로 올라갈수록 나는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아,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구나. 은경이 위로 올라갈수록 나는 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구나. 나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 커리어였을까요?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차에 나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상을 이끌었던 은경이 곁을 비우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자 목적지를 잃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동시에 열등감을 품게 돼버린 지상. 그 불안과 열등을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해소하지 못한 지상은 결국 사라와의 외도라는 선택을 해버린 것은 아닐지. 그리고 사라와의 관계에서 회복했다고 착각한 열등감이 발현되면서 은경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경과 우진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는 것으로 이 열등감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도 전까지는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서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 지상. 이 모든 것을 은경에게 묻혀버린 자신이 아닌 내 인생을 찾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랑보다도 서로의 열등감을 메워주기 위해 필요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지상과 사라. 지상은 자신을 아래에서 위로 높이기 위해, 사라는 가질 수 없다면 빼앗아버리기 위해 시작된 감정.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을 때 그들의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지상에 대해 알아보며 생각해봤습니다. 이상 김지상 분석 끝.